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대체로 약세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코스피 지수는 2,700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0.4%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도달했다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기는 했지만 국채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었죠. 이번 주 증시를 움직일 주요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이슈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중국은 1분기 국내 총생산을 발표했고 또 중국의 3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도 발표가 됐습니다. 20일에는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가 결정될 예정이고요. 21일에는 우리나라에서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 가운데 미국 페드의 베이지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미국에서 3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도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22일에는 미국의 4월 마켓 PMI, 유로존에서도 4월 마켓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의 관심은 경기 둔화 압력에 대응하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또 개별 기업들의 실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엔데믹 수혜주 찾기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4.8%라는 잠정 집계를 오늘 오전 중에 내놨습니다. 지난해 4분기 4.0%보다는 높지만 목표치인 5.5%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보다는 양호하게 나왔지만 이 상하이 등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은 2분기 실적부터 반영이 될 거다라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 중국인민은행이 지준율을 0.25%포인트 인상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발표할 가운데 또 20일에 앞서 짚어드렸던 중국 대출 우대금리 결정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기 둔화 압력에 대응하는 중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내놓는다면 국내 증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20일에는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실적을 발표할 거고요. 21일에는 한샘과 네이버, 삼성, SDS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2일에는 현대기아차, 또 KB금융, 신한지주, LG생활건강 등이 1분기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원재료 비용 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이를 단기간에 가격에 전가할 수 있었던 업종과 또 그렇지 않은 업종 간의 실적 전망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 전망되고 있는데요. 1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근 2주간 57조 2천억 원에서 56조 3천억 원으로 1.6% 하향됐습니다. 하향을 주도한 업종으로는 조선과 상사, 자본재, 필수소비재, 건설이 있었고요. 상향된 업종으로는 에너지, 비철, 목재, 통신 서비스, 운송, 철강, 기계, IT, 하드웨어 쪽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됩니다. 2년 1개월 만에 영업시간 제한 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전면 해제가 되는 거고요. 25일부터는 영화관이나 종교시설 등 이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취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항공, 여행, 미용, 화장품 등 엔데믹 전환 수혜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다만 그간 엔데믹에 대한 기대가 커질 때마다 일부 리오프닝주들이 급등락을 하는 등 투자에는 세밀한 체크가 필요해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4월 셋째 주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잠시 뒤에 짚어봅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대한민국 최정상 애널리스트와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남은 4월 주요 경제 이슈,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글로벌 경제 화두 역시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를 두고 아직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4월달, 남은 4월달 미국 네. 증시 흐름은 좀 어떨까요? 네, 일단 뭐 특별하게 이번 주는 특별한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다른 네. 주에 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발표는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주택 관련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건축 관련된 지표들이 이제 발표될 예정이긴 하지만 다른 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중요도는 좀 떨어지는 그런 주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주는 뭐 미국보다 이제 EU의 3월 달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지금 뭐 시장 예상치는 7.5%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만큼 나올지 아니면 그보다 더 나올지도 시장의 관심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뭐 경제 지표보다는 이번 주에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그 패드에 있는 이제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그 지역 연준 연은 총재의 발언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 전에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다음 주서부터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그러면 FOMC 회의 2주 전서부터는 그 FOMC 멤버가 되는 뭐 연준 이사들이나 아니면 지역 연은 총재들이 발언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이제 발언을 못하는 것 때문에 뭐 그러면 이번 주 중에 발언을 하는 게 이제 제일 마지막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 주에 이제 하는 사람을 보면 뭐 대표 파월 의장이 이번 주 그 목요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IMF 주최 행사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할 예정인데요. 과연 이제 5월 달에 뭐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는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양적 축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는 게 아마 시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 5월 이후에 통화 정책에 대한 의견도 아마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또 기대도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밤이죠. 이제 4월 19일 날 그 블라드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그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그 강성 매파의 뭐 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강성 발언이 있을 예정인데 과연 기존에 있었던 강성 발언, 그러니까 올해 뭐 연말에 연준의 기준금리 3%를 넘겨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과연 그 연준의 그 인상 폭을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에 대한 것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블라드 총재의 발언 자체는 아마 조금 뭐 강성이 보통 때보다 조금 더 강하다 그러면 시장은 뭐 단기적으로 좀 출렁거림수는 가능성 뭐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국내외를 막론하고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네. 국내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 아마 박스권 내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움직이는 게 특히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대외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좀 불확실성이 큰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계속 조금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이제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운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양국이 군사적인 이제 충돌이 좀 격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바스 지역 내가 지역이 보통 이제 곡창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뭐 관련된 여러 이제 곡식들의 파종이 뭐 연기가 되면서 아마 올해는 뭐 포기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긴축금리 관련된 부분도 계속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뭐 어떤 조그만 이슈라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여건 자체가 바뀐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계속 이런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제 쭉 장기간 동안 얘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둔감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좀 둔감해지다 보니까 어떠한 이슈가 나와도 시장에 반영되는 게 조금 더디게 그리고 덜 반영되는 그런 측면은 뭐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시장 내에서 긍정적인 소식은 별로 없다라는 게 아직까지는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뭐 2,650에서 한 2,750선에서 박스권 내에서 좀 더 움직임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도 박스권 내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업종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생각보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주가, 개별 주가는 굉장히 잘 올라가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해 볼 만한 업종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네, 뭐 일단 이번 주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 말서부터 이제 발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주 후반 그다음에 다음 주 다다음 주가 아마 피크로 발표가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1분기 기업 실적은 증가폭은 아마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분기에 증가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역기저 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률은 많이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국제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분입니다. 이런 원자재 가격이 1분기 내내 지금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관련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비용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축소될 수도 있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이제 실적에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1분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 1분기 영업이익이 한 556조 2천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주 전에 비해서 지금 1.6% 하향 조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대부분 지금 그 시장 참여자들이 일단 기업 실적들이 조금 예상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아마 투자에 임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분기에 이제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들이 조금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가장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은 아마 정유주 관련주가 아마 실적이 제일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유주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 긍정적인 이제 얘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유가 상승 부분입니다. 유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옛날에 싸게 사놓은 뭐 그러니까 원유를 정제해서 이제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할 거고요. 또 하나가 정제 마진이 상당 부분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지난주에 이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지금 17달러를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가 13달러였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뭐 건 4달러 가까이 올랐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그 정유사 입장에서 보면 복합 정제 마진이 4달러가 넘어가면 이제 이익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17달러 정도 되면 상당한 정제 마진이 큰 폭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정제 마진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영업 실적이 좋을 걸로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분기 실적으로는 아마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주가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조금 더디게 움직이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인 그런 상승 모멘텀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금융주 같은 경우도 뭐 기준금리가 계속 올랐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금융주 관련돼서도 뭐 순이익 마진이나 아니면 투자 수익에 대한 이제 확대 부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은 아마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은행주가 조금 주춤거리는 이유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 대출에 대한 부분이 조금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이 있긴 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건 뭐 일시적인 걸로 같고요. 올해 내내 아마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상승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주 쪽으로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1분기 정유와 금융주 쪽으로 실적 개선이 눈에 띌 것이다라는 네.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일 텐데요. 코스피가 다시 2,700선을 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투자 전략과 또 대표님께서 탑픽으로 꼽고 계신 종목에 네. 대한 얘기도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지수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네. 보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으로 지금 강한 이제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제분이나 그다음에 사료 업체가 오늘 또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 상승, 그다음에 또 이 장기화에 따라서 향후에 곡물 수급이 계속 꼬일 것이다. 그리고 곡물 같은 경우는 한번 수급이 꼬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1년 이상의 그런 이제 회복 기간이 걸린다라는 게 지금 전반 복합적으로 좀 오늘은 시장에 좀 그러니까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그 판매 가격으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주들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에 뭐 농산물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면서 그쪽으로 뭐 주가 흐름세가 좀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런 흐름세는 뭐좀 출렁거림은 있긴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특히 농산물 관련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이 남해화학입니다. 남해화학 같은 경우 뭐 국내 최대 비료 생산 업체이면서 또 하나가 그 석유 유통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뭐 농산물에 대한 수확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료의 사용량을 조금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좀 척박한 토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안 쓰다가 개간해서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비료의 사용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최근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복합 비료 관련돼서 주요 지금 수출국 자체가 우크라이나, 뭐 벨라루스, 러시아 이쪽이다라고 보여지면 네. 이쪽 관련돼서 특히 러시아나 벨라루스 쪽에서 그 특히 인 같은 경우 인간이 아니라 그리고 탄산칼륨 같은 경우 생산량이 많았는데요. 이쪽으로 생산량이 상당 부분 좀 줄게 되면 관련된 그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비료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판매 실적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최근 올랐기 때문에 아마 조정은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 조금 저점 매수해서 분할 매수하는 차원은 뭐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년 11월 달에 남해화학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또 네. 많이 빠졌었고 올해 들어서 급등세가 나타나는데 조금 밀렸을 때 사자 어렵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투자 전략 네. 들어볼까요? 일단 뭐 작년에 올랐었던 건 요소수 관련돼서 이제 올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요소수가 들어가는 그 재료 자체가 비료에도 들어가는 그런 재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뭐 부족분 때문에 올랐다가 올해 빠졌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거보다는 전반적인 이제 그 비료에 관련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그것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지금 한 15,800원대, 900원대 그 정도에서 멈춰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조금 더 조정을 보이는 그런 시점, 한 15,000원 정도에서 아마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2만 원대까지는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뭐 한꺼번에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 1차 목표로는 한 17,000원 정도 생각을 네.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요. 뭐 조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2만 원대까지도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원자재값 급등으로 원자재주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그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남해화학을 주셨는데요. 오늘장 1%대 조정이 나오니까 지금 가격대 매수도 가능하겠다는 말씀이셨고 1차 목표가로는 17,000원 정도를 네. 주셨으니까 관심 있으실 분들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중국의 경기 상황이에요. 오늘 네. 중국이 1분기 GDP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거고 또 국내 기업으로도 수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중국 그 투자를 그러니까 뭐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예. 일단 국내 입장에서 보면 이제 중간재를 수출하는 업체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재는 예전과는 다른 이제 중국 내에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지금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 내에 그런 수비가 증가한다고 해서 국내 기업에서 이제 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의류 관련 쪽으로 조금 더 강한, 그러니까 그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경기 부양책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코로나 확산 관련된 부분입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지금 봉쇄 지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고 봉쇄 기간이 지금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봉쇄가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아무리 경기 뭐 부양책을 취한다라고 해도 이게 쉽게 경제가 뭐 순환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순환이 되어야 어떻게 뭐 경기 부양책을
취하든 말든 아마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에서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내용은 상당히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동북 삼성 같은 경우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상해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3주가 넘는 기간 동안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상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중국 GDP, 그러니까 상해나 뭐 보면 이제 그 옆에 주변부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요. 뭐 장수성이나 아니면 그다음에 우베인가? 하여튼 그쪽 지역에 이제 세 개 성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중국 내 GDP의 한 35%가 이쪽 해당 지역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이 봉쇄가 장기화되면 이쪽에서 생산하는 물건 자체가 다른 쪽에 부품으로 공급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외에 그 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5월 초 정도에는 뭐 생산이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가 현재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그래도 아마 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일단 일단 그 봉쇄를 풀어야만 어느 정도의 뭐 회복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나오긴 했지만 네. 2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나쁘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측치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뭐 일단 중국 관련된 부분은 계속 조금 관심 있게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국내 기업이 이제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국내 전체 수출량이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많은 거죠. 네, 그렇죠. 예. 뭐 제일 단일 국가는 제일 많으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수출 자체가 상당히 뭐 중국이 이렇게 봉쇄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규모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국내 원화도 약세, 그다음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국내 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4월 주요 경제 이슈와 대응 전략까지 함께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갑니다. 오늘은 인베스팅 코리아의 이주호 전문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키포인트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계속 ING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곡물값 급등세가 나오면서 오늘 국내 곡물 관련주들, 육계 관련주들, 사료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 GDP가 예상치를 상회하긴 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성장률이 미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국내 증시가 중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특히 이제 중국에서 약간 미국과는 통화 정책이 반대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풀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양적 기축을 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을 빅스텝을 가겠다, 50bp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인민은행이 이제 지준율을 인하하는 등 이제 유동성을 풀겠다, 이제 돈을 풀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국과 미국은 좀 반대되는 성향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그런 이제 돈을 풀면서 경기 부양책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그로 인한 소비가 증가하고 또 중국에서 어떤 그런 경제 활동이 조금 살아난다고 한다면 국내 증시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나왔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중국의 소비에 대한 부분 그런 기대감까지 연결이 되어서 오늘 좋은 모습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당연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좋은 흐름 보이긴 했는데 특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상승했던 이유인지 오늘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정말 지금 지난주 4월달 들어와서 계속 지금 힘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솔직히 좀 내가 갖고 있는 주식만 좀 안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가 이제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또 아니면 실적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에 대한 그런 헤드라인 뉴스들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발표하는 뉴스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에는 국내 증시가 지금 2,700선을 터치했다가 또 다시 빠지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러한 흐름 자체가 글로벌 증시의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 그로 인해서 그 외국인들의 매도세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2,750선이랑 이제 2,700선, 2,650선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밴드 상단 하단을 두고 좀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코스피가 2,650선에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확보해준 상태에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장에서 좀 특별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은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 관련주들 그 인수위 발표에 따라서 지금 계속 수급 들어오는 종목도 있고 원전 같은 경우도 아까 수급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 이러한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엔 이번 주 오늘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체크해야 될 거는 2,700선, 코스피 2,700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면서 상승으로 갈 수 있냐 이 부분을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750선과 2,650선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을 형성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좀 매수매도를 하시되 원래 박스권 장세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매수했을 때 갑자기 다음날 빠져버리고 이러면은 손실 많이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좀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서 한 주 동안 시장 흐름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사서 수익 날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해보는 시간 이어갑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6가지 키워드를 찾아보고 6가지 특징주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를 가져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주호 전문가께서 꼽아오신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중국 봉쇄 완화 기대감 주셨고요. 국제 식량 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 관련주의 상승을 꼽으셨고 또 1분기에 고성장세를 보이는 52주 신고가를 달성 중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함께 키워드로 주셨습니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법제화 추진 소식에 오늘 원격 진료 관련주들의 상승이 돋보였었는데 역시 키워드 꼽으셨고요. 에너지 독립을 위한 유럽 내 원전 설립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 닭가슴살 제품 가격 인상 소식에 오늘 6개 테마주들이 상승세를 보이는데 역시 키워드로 주셨습니다. 예, 인기 키워드를 통해서 특징주를 꼽아볼게요.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기대감 코스맥스 주셨고요. 또 사료 관련주 중에서는 한일 사료, 1분기 고성장세 기대감 CJ 프레시웨이를 주셨고 또 원격 진로 관련주로 오늘 인성정보가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 역시 꼽으셨고요. 또 원전 설립 기대감 유럽 쪽입니다. 한신기계 여기에 닭가슴살 관련주 마니커까지 종목을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어떤 종목 구체적으로 살펴볼지 화면으로 보시죠. 오늘은 코스맥스, 한일 사료, CJ 프레시웨이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먼저 리오프닝 관련주로 볼 수 있겠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및 중국 봉쇄 완화 기대감, 화장품 쪽에서도 코스맥스를 꼽아 오셨는데요.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의견 여쭤볼게요. 네, 저는 일단 코스맥스는 고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지난주에 리오프닝주들 좀 강한 모습 보일 때 화장품 주들은 좀 힘을 내지 못했어요. 그 부분이 마스크 벗는 것에 대한 부분이 그 해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화장품주들이 힘을 못 냈는데, 근데 오늘 이제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나온 이유는 이제 뭐 그동안 못 갔던 것도 있겠지만 중국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중국 매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커요. 뭐 코스맥스뿐만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중국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계속한다 그러면 소비가 조금 더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오늘 화장품주들이 좀 강세를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뭐 절반 이상, 50% 이상 빠졌다가 다시 반등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빠졌던 만큼 저는 이제 화장품 쪽,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확진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만약에 진짜로 야외에서 마스크를 해제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리오프닝 주들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이제 화장품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그동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오늘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그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뭐 차별화를 보이고 있지만 뭐 누가 덜 갔냐 더 갔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되기도 하겠고요. 사실 그동안 리오프닝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화장품주들은 아직 덜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마스크까지 벗는다라는 신호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화장품주들도 조금 더 갈 수 있을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고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거 지금 한 번에 다 매수하시기보다는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조금씩 매집한다는 느낌으로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한 번에 다 매수하셨다가 오히려 만약에 여기서 상승하지 못하고 추가 하락 나왔을 때 또 손실 보시면은 힘드시기 때문에 조금씩 매수하시고, 만약에 조금 조정이 더 나오게 된다면 그때 조금 더 담으셔서 뭐 다음에 강하게 시세를 줄 때 그때 수익 내고 나오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맥스는 저는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화장품주 중에서 코스맥스를 주셨는데 고 의견이십니다. 코스맥스 고점 대비 지금 50%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굉장히 저가 메리스가 부각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자이셨습니다. 다음 키워드 이어갈게요. 국제 식량 가격 키워드로 한일 사료를 주셨는데요. 한일 사료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한일 사료는 저는 일단 스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된 것 때문에 이제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료주들 보면은 계속 현대사료부터 시작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사료 갔다가 오늘은 이제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한일사료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실 내일 어떤 종목이 갈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갑자기 뭐 이렇게 따라간다 이런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수하고 계셨다면 차익 실현하는 게 좋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요.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좀 무시무시하게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또 반등해주는 모습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변동성 자체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버티기에 상당히 버거우세요. 버겁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를 잘 버티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급등 나왔을 때 따라갔다가 조정 나올 때 좀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좀 무리하게 따라가서 매수하기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기다렸다가 따라가시는 게 좀 좋다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도달했는데 이거를 또 내일 다 가겠지 그러고 또 따라가시고 이러다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손실 나서 또 이런 하락장에서도 또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으나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차원에서 스톱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제 식량 가격 급등에 사료주가 오르는 건데 이게 실적으로 좀 반영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겠지만 사실 기대되는 실적보다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실적이 적자는 아닌데 막 그렇다고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상한가 두 번 맞을 정도로 그렇게 막 강한 실적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자 한일 사료에 대한 의견은 스탑이셨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 키워드인데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저는 이 종목은 고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일 사료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 이슈에 의해서 이 종목은 오른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맞아요. 리오프닝 주기도 하고, 이제 단체 급식이나 외식 기업 관련주인데, 근데 이 종목이 올라온 이유는 1분기 최대 실적, 그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상향 한 거거든요. 부정받고 우상향. 그리고 사실 지금 1월부터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정말 시장을 이기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오늘과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만큼 상승 나올 만한 저는 실적을 바탕에 두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와 더불어 리오프닝 수혜까지 겹치면서 저는 좀 강한 탄력적으로 상승 나왔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 한일사료 같은 것과 차이점은 이 종목은 분명히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뚜렷하고, 앞으로도 수혜를 받고 또 리오프닝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고라고 드립니다. 근데 한일사료랑 이거랑은 그럼 뭐가 다르냐 하시면은, 물론 이제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2번 세게 갔지만 시장이 안 좋지만 그렇게 강하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가 상승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신고가를 경신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고긴 고인데 단기적으로 조정 나왔을 때 좀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리하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자체가 무리하게 따라가는 매수하기보다는 미리 매수해서 좀 시세 나오기를 기다리는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실적 모멘텀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알아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 프레시웨이 고 의견까지 키워드 식스센스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이주호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3시 27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마감 예상 체결 지수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예,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가면서 지금은 0.13%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는 모습입니다. 2692선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중 흐름 살펴보시죠.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2700선을 두드리면서 상승 반전하기도 했는데 오늘도 수급 상황이 좀 꼬이면서 코스피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만이 1223억 원 순매수로 일관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9거래일째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보시죠. 지난 주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0.25% 오르는데 장중에는 52주 신저가를 다시 쓰기도 했었던 삼성전자입니다. 여기에 반도체주 SK하이닉스가 강보합권 거래가 움직이는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까지 오늘 약세 움직임 나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도 살펴보시죠. 종목별로 흐름 엇갈리네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강세 흐름 나타나고요. 현대차의 주가 0.8% 정도 오릅니다. 반면 카카오, 삼성, SDI, LG화학까지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쉬어간다 앞서 전해드린 바 있고요. 카카오 1% 조정이네요. 코스닥 쪽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 내내 약세 흐름 나타났습니다. 전 거래일 대비해서 0.59% 내린 919포인트 선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중 흐름도 보시죠. 역시 내내 약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920선 회복이 될지 끝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 쪽에서도 개인만이 사고 기관과 외국인이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 1위부터 5위까지 살짝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엔이 2% 이상 급등세가 나타나는데요. 2차 전지용 핵심 소재 양극재 판매 가격이 25% 급등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예,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는 신의 한 수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예,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장은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오늘 흐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 목요일도 금요일도 장은 빠지지만 제가 첫 인사가 장은 무지 좋습니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을 거를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도 그냥 장 좋죠?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장은 좋아요. 장은 무지하게 좋은 겁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 왜? 종목들이 폭등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차별화 장세이면서도 이제 중소형 장세가 펼쳐져서 그러는데요. 시장이 지금 밀리고 있고 대중주라 그러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부터 해갖고 대형주들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상당히 울상일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올까봐 여러분들한테 이미 이 얘기를 1월 달서부터 얘기를 했어요. 1월 시장 폭락하기 전에. 그래서 지수를 보면요. 시장 폭락하기 전에 코스피 지수인데요. 1월 설날 들어가기 전에 이때 2,900 깨질 때에서 현금화된 50% 하라고 매기 말씀드렸고 빠질 때에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때는 진단키트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진단키트는 단기 투자자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팔아야 되고 장기로 볼 때는 소비주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3월 달에서는 이제 2월 말쯤에서 이제 전쟁 사태가 터지면서 에너지 가격들이 막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비료 사료 관련주를 봐야 된다라고 3월 달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계속 지금 최근에도 계속 추천했었고요. 그게 지금 오늘 사료 관련주들이 한일사료, 동아원, 사조동아원, 대한제당, 대주산업, 상한가가 4개가 들어갔습니다. 이쪽을 다 얘기했던 종목들이고요. 이 중에서 현대사료 같은 경우, 현대사료가 맞을 거예요. 요것도 저녁방송에서 추천주로 줬던, 이거 아니네요. 한일사료네요. 한일사료를 추천주로 줬던 종목인데, 이때 상한가 2번 들어가고 나서 조정받을 때 다시 봐야 된다 그랬는데 또 올라가죠. 근데 왜 사료주가 움직이느냐? 이미 벌써 얘기 다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그게 이제 3월 달에 얘기했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4월 달 들어와서 여러분들 뭘 계속 얘기했냐면, 비료, 사료, 곡물주들은 계속 갈 거다. 근데 이쪽에 급등이 나오면, 그 다음에서 쫓아갈 업종과 종목들은 소비주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만 잘 쫓아왔었어도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서 고생할 일이 없어요. 신의 한 수나 실전 매매 정수 아침 방송인데요. 열심히 쫓아다니면 물려도 지금 비료, 곡물, 사료 관련주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비주들, 거기서 대놓고 제가 화장품이라 얘기했는데 오늘 화장품들도 강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만 했었으면 지금 이 폭등장에서 지금 논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안 가고 있는 IT 부품주, 성장주, 기술주들,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들 다 버려야 돼요. 지금도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될 거고요. 지금 4월 이제 보름이 지났는데 4월 달은 당연히 계속 그렇게 가는 거고 5월 달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테마 장세고요. 지수는 계속 이 정도 상태로 머물 겁니다. 그래서 지수는 2650과 2600을 깨지 않으면 이런 폭등 장세는 계속 옵니다. 종목별 폭등 장세예요. 그리고 이 소비주들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이 소비주를 다음에서 움직일 섹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며칠 좀 두고 봤다가 공개를 할 건데요. 테마주 장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 테마가 뭘 움직일지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한일사료를 들어가는 건 늦었어요. 그렇죠? 대한제당 들어가는 것도 늦었습니다. 이미 벌써 이렇게 올라간 거 어떻게 쫓아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들어가는 건 늦었지만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비료, 곡물, 사료 관련주 순환매로 공략하는 건 그건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 이제 소비주 이제 시작인데 소비주와 덩달아서 같이 움직일 테마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대충 눈치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잠시 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시장은 무지하게 좋다. 근데 종목들로만 잘 선택한 사람들만 좋을 거고 지수 폭등은 안 나올 것 같아요. 폭등 안 나오고 그냥 종목들만 움직일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2개는 떨어졌어도 뭐 테마주들 흔들은 괜찮았는데 자 먼저는 현대바이오랜드 화장품 관련주 쪽이죠. 이쪽부터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현대바이오랜드 현대바이오 아니에요. 현대바이오랜드인데요. 오늘 정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들 움직임이 괜찮았는데 기존에 이제 대장이었던 이제 아모레G, 아모레퍼시픽도 정고점 돌파를 이루어주고 있는 중이고 수급도 괜찮고 그다음에 거래량도 지금 괜찮아요. 수급도 괜찮죠. 아모레G, 아모레퍼시픽.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거래량들이 들어와주면서 수급이 지금 돌아서고 있고 한다는 얘기는 대장들이 간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쫄병들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은 대형주도 괜찮습니다. 화장품 업종은 대형주도 괜찮아요. 그래서 현대바이오랜드도 시가총액 약 5천억 정도 될 건데 현대바이오랜드 시가총액 2천억밖에 안 되네요. 그러면 좀 가볍게 움직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은 대형주스럽게 움직이네요. 이것도 오늘 7% 8% 갔었어야 되는 종목인데 자 어쨌든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이거 분석을 해드리자면 조정받아서 사야 돼요. SK바이오랜드에서 이름이 바뀌는 회사인데요. 지지난주에 18,100원인가 그때에서 표역 종목을 아침 방송에 추천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추천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처럼 SK하이닉스는 저점 깨고 밑으로 계속 땅굴파고 있는 종목들은 안 가요.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더 빠질 자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수급도 꼬였고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고 있는 이제 주도주로 다시 돌아서고 있는 소비주 쪽으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이유들은 전날까지는 이제 마스크 이제 2주 연장됐다라는 그것 때문에 빠졌는데 그때가 매수의 기회였던 거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 그다음에 전일 금요일 날에서 화장품주에 따랐다는 이유가 이제 중국 봉쇄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중국 봉쇄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클리오, 토니모리, 코스맥스, 제이준 코스메틱, 화장품 테마뿐만 아니라 의류 테마, 그다음에 골프 테마, 그다음에 뭐 항공주들,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관련주들이 다 지금 속속 하나씩 가려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런 종목들을 조정받을 때마다 잘 공략을 하거나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상향으로 2년 동안 빠졌던 종목들입니다. 2년 동안 빠졌으면은 2년 중에 몇 개월은 올라가야죠.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들이니까 이런 종목들 좋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마니커. 이제 닭고기 관련주 쪽이잖아요. 그렇죠? 닭고기 가격 쪽인데 지금 국제 식량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한 이제 사료 가격도 그다음에 닭가슴살 제품도 다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마니커가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상한가도 갔었었는데 이제 상한가가 좀 풀리기는 했죠. 그래서 이쪽 애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계속 음식 업종이라든지 그다음에 닭고기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사료 관련주라든지 이쪽 애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 단연 제일 강하게 움직인 거는 사료 관련주가 되겠고요. 이걸로 인해서 육계 관련주들 그다음에 음식 업종들 계속 돌아가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마니커를 쫓아가지는 못해도 조정받으면 공략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니커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모 회사죠. 얘는 자회사고 본 회사가 이지홀딩스입니다. 이지홀딩스의 자회사가 팜스토리 사료 관련주, 그다음에 우리손 FNG, 정다은, 그다음에 뭐 팜스토리 아까 말씀드렸고 뭐 옵티팜, 마니커 이런 회사가 이지홀딩스에 대한 자회사인데 얘도 사료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사료 관련주도 다 급등을 했고 마니커도 급등을 했으니 그 다음에 움직일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지홀딩스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올해 내내 계속적으로 음식 가격은 폭등할 예정이다라는 거 그걸 보면서 이쪽에 있는 이슈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마다 잘 주어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니커도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세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제 상한가가 갔어요. 대주산업이라고. 일전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고 이게 지금 사료 관련주로 해가지고 상한가를 갔는데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더 갈 것 같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야 되는데 매수는 못해요.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47.2%가 수익이 났고요. 이걸로 이제 계속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순환매 노리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이지홀딩스, 이지바이오도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시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85점. 그다음에 매수 포인트는 90점 수. 지난주도 매수 포인트는 좋다고 그랬죠. 자,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에서는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잘 보라고 90점 수 드렸는데 이번에는 리오프닝 관련주 90점 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였습니다. 네,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와 하는 장중에도 투자 전략 함께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의 한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